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람소리TV 이영식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노후연금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개인택시 가격 문제를 얘기해보고자 서울 개인택시의 상징이었던 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4월 30일 어제 서울 개인택시가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매물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그 매매상들이 전망했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서울시와 법인택시 간의 부정한 유착으로 40년간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노동할 권리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노동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부당한 삼부제 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면서 부제가 철폐되면 서울 개인택시는 1억 5천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규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파 대상이라고 한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택시 대란이 겹쳐진 절호의 기회를 이용한 그때 참 맞아떨어졌어요. 저희 부재 철폐 투쟁과 전국 개인택시 유튜버들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택시 대란을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추진력 등에 힘입어서 개인택시 40년 수건 사업이었던 삼부제는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를 이겨내고 마침내 철폐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언론과 매스컴이 연일 택시 대란을 보도하고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들끓었는데도 당사자격인 서울조합 장수원 집행부는 그 흔한 부재 철폐 집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서울시의 부재 철폐 방해 정책인 야간 택시 구조 근데 그때 막 풀었잖아요. 야간 손님 모셔간다고 7,000대 투입에 앞장을 서며 조합원들에게는 자다 말고 쉬는 날 일을 나오라고 문자로 독려한 것이 그 당시 장선 집행부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이영식 제가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참 압박을 받은 서울시가 우리 조합에다가 취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차 이사장은 이제 전무를 통해서 전화를 놨는데 내가 혼을 냈죠. 전무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복지법인 노동갑 대표 저는 감사했고 이분을 통해서 그 노동갑 대표가 하는 말이 이거 찬선 이사장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사장을 뜻을 안 따르면 안 된다. 복지법인도 그 여러 그 측면에서 감사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정말 속으로 이 조합원들 덕분으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이사장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천연공로할 행동을 자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임명권자인 이사장의 요구를 임명을 받은 제가 거부한다는 것은 항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감사짜리보다는 전 사실 업권 보호에는 진짜 이 뭐 잘한 것지만은 옛날에 그 보수교육비 우리 낼 때도 참 진짜 끈질기게 싸워서 해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업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40년 수건 사업인 그 부재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신념에서 감사 취하 요청을 거부를 하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부재 철폐를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일념에서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요. 그 차순선 씨가 법인 택시 대표인지 아니면 개인 택시 이사장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면서 거꾸로 차순선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재 철폐 투쟁에 동참하라는 그런 촉구하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참은커녕 이 방송이 나가고부터 차순선 이사장과 저 이영식 감사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정말 서로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뭐 뼈추가게 할 그 조치가 없으니까 이영식과 그 차순선 이사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좀 그만 자중을 했어야 되는데 제 자리를 보존하려면요. 그런데 차순선 고향 오가면의 쌀로 그 약 8억 원짜리 그 복지중개소 쌀 사은 행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 5억 원 이상 5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상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복지법인 충전소 그 카드를 이렇게 긁으면은 거기에 그 수수료가 떨어져요.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카드 단말기 설치 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 과정이 또 이게 이사의 결의도 받지 않고 이것이 좀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저는 결국 감사 자리에서 쫓겨나는, 아니 쫓겨났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지막한 행동을 했던 차순선 이사장이 요즘 보수교육장이나 원로회 등 단체를 방문해서 부재 철폐를 차순선 집행부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며 이 부재 철폐를 한 덕분에 우리 서울 개인 택시 가격이 올라가고 앞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자신이 올리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해서 조합원들이 박수를 받는,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게 지금 요즘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차순선 이사장의 이러한 거짓말은 지나가는 소도 비웃음거리만 될 뿐이니 앞으로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그 정도를 걷기를 충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서울 주변의 고양시가 이미 오래전에 1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김포시도 1억 7, 8천을 넘나드는 등 수도권 대부분의 개인 택시가 1억 5천만 원대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에 비해서 24시간 택시 승객이 가장 많은 서울 개인 택시 가격이 1억 5천 이상 올라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이고, 이제야 가격이 슬슬 올라가는 것은 비로소 늦은 감은 있지만
비정상이 정상을 찾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가격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뭐 기자, 뭐 다른 신문사 기자, 뭐 이런 사람도 아닌, 아니 우리 업권 보호를 자처하는 개인 택시 유튜버들이 먼저 나서서 서울 개인 택시 가격이 미쳤다느니 금값이니 이런 말을 호들갑을 떠는 방송을 하는데, 이러한 방송은 결국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어 물가를 걱정하는 정부나 서울시의 부당한 간섭만 자처할 뿐 우리 여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뭐 조회수를 늘리려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개인 택시 신분인 경우에 저는 뭐 구독자 1200명밖에 안 되고 조회수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본분을 지켜가면서 나는 방송을 해야지, 구독자나 조회수를 의식하는 그 유튜브 방송은 본업을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구독자가 없으니까 그런다? 저희 방송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 자성선만 하여튼 어떡하지 추방시키면은 방송도 이제 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수사관님, 개인 택시 비리 의혹에 대한 YTN 방송이 보도가 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그 수사 결과 소식이 지연되기에 이르자 그 찬성 고향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그분이 그 대통령실 비서실 그 시민사회 수석일 때 우리 조합에도 한번 다녀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뭐 찬선 고향 예산 사람이라고 뭐 이러면서 와서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아주 찬선 이사장하고 가깝겠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바로 그분이 이제 압력을 넣어서 수사가 종결됐다는 소문이 카톡방이나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바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수사단 그 팀장에게 확인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 확인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소문인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압력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다만 지금까지 뭐 탐문을 해보니까 증거가 미비해서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정말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보자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눈 빠지게 거기서 불러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보다 더 한 말도 오고 갔는데 우리 방송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광역수사단의 결정은 뭐 무혐의나 무죄 그런 처분이 아니고, 수사관이 말대로 증거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소문대로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 광역수사단의 그 조사를 하려다가 안 한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의 이 광역수사단이 탐문 조사 기록과 그리고 확보된 증거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폐기하거나 없애면은 그건 냉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택시 찬선 이사장과 관련된 그 비리 의혹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가열차게 찬선 이사장 추방 운동을 전개해서 기어코 제가 말씀드렸던 이직금 대책 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동료 조합원들께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마치겠습니다.